자, 59장입니다. 59장은 또 농부, 농사 뭐 이런 얘기가 주된 얘기 같아요. 치인사처는 막약색이니 부유색 일세 시조복이니 조복을 위지 중적덕이라 하니라. 중적덕이면 적, 무불극이요. 무불극이면 적, 막지기극이니 막지기극이면 가이유국이라. 이요 유국지 모는 가이 장군이 시위 심건고저하며 장생구지지도니라. 그랬네요. 일단 경문을 한번 해석해 볼게요. 사람을 다스리고 하늘을 섬기는 것이 막약색이니 농부 말한 것이 없으니 농사 짓는 건 말한 것이 없으니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나중에 고민해 봅시다. 일단 농부를 해볼게요. 농부 말한 것이 없으니 오직 농부 일대 농부 일대 일을 일러 조복 일찍이 도를 따른다라고 위 말한다. 일찍이 도를 따른다라는 것을 덕을 쌓기를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말한다. 덕을 쌓는 것을 중히 여기면 능하지 못할 바가 없고 능하지 못할 바가 없으면 막지기극 그 끝을 알 수가 없다. 막지기극이면 그 끝을 알 수 없으면 가이유국이요 나라를 소유할 수 있고 유국지모는 가이장생이니 나라에 근본이 있으면 장구 오래 갈 수 있다. 있으니 이를 일러 심건 뿌리는 깊고 고저 그 뿌리가 잘 단단히 박혀 있으며 장생 오래 살고 영원할 수 있는 도라 하니라. 이랬어요. 뭔 얘기를 하는 걸까요? 농사 짓는 얘기를 하는 걸까요? 정치 얘기를 하는 걸까요? 지선. 전 이거 들으면서 그 생각났어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아! 이러면서 어쨌든 여기. 이야. 오늘 성공? 국어 시간에 우리 고등학교 때 국어 시간에 이것을 연세법 그렇잖아요. 다가 울지 마라. 닭이 울면 날이 새고 날이 새면 나 죽는다. 이 춘향전에 뭐 그를 연세법이라고 하잖아요. 연세법이라는 것은 뭐 인과적인 것도 아니고 논리적인 것도 아니지만 어떤 일들이 연관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연세법이라고 하는데 아 연세법이다. 야 좋은 지적입니다. 한 번도 생각 안 했던 연세법이구나. 그러니까 색 그래놓고 색은 조복 그래놓고 조복은 적덕 그래놓고 적덕은 불능극 그래놓고 불능극은 막지기 그래놓고 막지기는 나라를 소유하는 것 유국 그래놓고 유국지모는 장구고 장구는 이런 거. 오 연세법 맞네. 어쨌든 그럼 연세법을 머리에 넣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색이 농부예요? 색이? 예, 농부인데 이제 원래 이게 색이라는 말은 아이고 이 글자는 굉장히 오래 전에 나온다 그러죠. 그러니까 복사 거북점 치거나 해서 거북의 이 백가죽에 점칠 내용을 쓰고 그 불에 거슬려서 쫙 쪼개진 무늬를 가지고 점을 칠 때도 그걸 갖다가 우리는 이 갑골문 그러잖아요. 갑골문에도 이 글자가 나온다고 그래요. 갑골문에도 나오는데 이제 이게 주나라가 은나라 그러니까 상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상나라 사람들을 색부로 삼았다.
색부로 삼았다라는 말도 기록에 나와요. 그럼 이거는 농부라는 뜻이거든요. 농부인데 이 농부 자체가 어떤 계급이나 이런 게 아니고 노예예요, 노예. 그래서 이거를 전인, 그 밭에 붙어 있는 사람이잖아. 밭전자에 사람이 있으면 밭에 붙어 있는 사람을 전농인 또는 전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선시대도 대부분 일반 사람들 평민은 다 전농인이었죠. 그러니까 밭이 있으면 이 밭이 국가 거니까 이 밭에서 농사 짓고 세금을 내는 게 조선시대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밭에 메인 사람, 이렇게 전농인, 이렇게 밭에 붙어 있는 사람, 메인 사람.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봉건 시스템이죠. 봉건제 시스템이 전농, 색부, 전농이, 서양 같은 경우에는 그 영지, 그러니까 그들도 뭐 백작, 자작 이런 거 있잖아요. 공작. 그럼 그들도 영지를 받잖아요. 영지를 받으면 그 영지 안에 농민들이 그거를 땅을, 영주의 땅을 내가 경작하고 영주한테 세금을 내고 그것을 계속 그 자기 자손들한테 이렇게 그 땅을, 경작권을 유전하는 게 서양에서도 중세 봉건사의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이제 칼 막스가 왜 영국에서 자본론, 자본주의가 탄생하느냐라는 질문, 프랑스도 아니고 독일도 아니고 왜 영국에서 나오느냐. 그때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100년 전쟁을 하잖아요. 그 전쟁을 해서 그 귀족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노블리스 오블리제 때문에 전쟁에 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에 가면서 영국의 귀족들 70%가 죽죠. 그 다음에 이제 영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장미 전쟁 하잖아요. 흑장미파, 백장미파. 그리고 또 30년 전쟁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귀족들 대부분이 죽어버려요. 죽어버리니까 브로지아지 계급이 이 영지를 소유를 해버리죠. 왕한테 돈 주고 지가 사버려서 이 영지에 있던 전농들을 인클로즈를 해버리죠. 인클로즈를 해버리니까 브로지아들이 이건 내 땅이야. 울타리를 쳐버렸죠. 울타리를 치니까 여기에 매여 살던 전농들이 더 이상 경작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얘네들이 도시 빈민이 되죠. 도시 빈민이 되면서 브로지아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산업혁명 이런 것들이 오니까 이 노동자들로 전락하고 자본이 축적되고 그래서 자본주의가 탄생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색부는 밭의 메인 사람이에요. 농지의 메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노예예요. 노예. 그래서 조선시대에도 노예죠. 조선시대도 상민은 어쨌든 삼남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의 땅은 어쨌든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서 세금을 내면 삼남 땅은 다 군대를 먹여 살리는 것이었고 경기는 왕실이었고 경기는 왕실의 살림을 이렇게 하는 거였고 그래서 이게 삼남진화에서 농부라는 것은 사실은 서양에서 말하는 농노와 차이가 없죠. 그러나 그들이 이제 경작권에 이런 게 자유로운데 이제 이게 나중에 영정조 시대부터 가면 세조 때부터 이 제도가 깨져가지고 영정조 제도 가면 이게 다 깨져버리고 양반들이 다 땅을 소유하거나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되죠. 어쨌든 이제 색이라는 질문이 그러면 뭐냐? 그게 색부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 사람들을 어느 나라를 멸망시키고 어느 나라 귀족들을 색부로 만들었어요 라고 할 때 이 색부라는 것은 전농, 밭의 메인 농부를 말해요. 근데 이제 한번 봅시다.
치인사천은 막약색인이 그랬어요. 사람을 다스리고 하늘을 섬기는 이런 막약색인이 농사 말한 것이 없으니 부유색이 색을 12조복이니 오직 그 농사 짓는 것을 일러서 조복 일찍 도에 따르는 것이다. 여기까지 해볼게요. 주석으로 가면 사람을 다스리고 하늘을 섬기는 일이라는 게 농사 말한 게 없다라는 게 이게 어떻게 이해가 돼요? 사람을 다스리고 하늘을 섬기는 일이 농사 짓는 건 말한 것이 없다라는 게 어떤 의미로 이해가 되냐고. 사람이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을 부린다거나 또 날씨의 영향이라든지 이렇게 하늘과 땅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치인이라는 것이나 사람을 다스린다라는 것이 내가 금방 색부를 전농이라는 땅의 메인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사람을 다스리나요? 협동을 해서 일을 어쨌든 같이 힘든 거를 헤쳐나가야 되는 것 같은데요. 사천은 그러면 그 사람들도 이제 기후에 따라 농부들이 기후에 가장 민감하니까 사천으로 본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어쨌든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은 농부가 아닐 수도 있겠네. 농부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 네네. 그러면 이걸 왕이라고 해봅시다. 왕. 치인사천. 사람을 다스리면서 하늘을 섬기는 사람은 왕이라고 해보고 그 왕이라는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고 하늘을 섬기는 일은 농사 짓는 일보다 뛰어난 것이 없다. 농사 일보다 더 지나치게 잘하는 것이 농사 일만한 것이 없다. 농사 일처럼 하는 것이 가장 뛰어난 것이다. 지금 문장의 의미는 그런 것 같아요. 그 농사가 가장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이 좀 이상해서 절기에 맞춰서 씨도 뿌리고. 그러니까 이 문장의 주어와 이 문장의 수어가 맞지가 않아서 지금 고민하는 거예요. 치인사천, 사람을 다스리고 하늘을 섬기는 일에 막약색인이 그랬어요. 농사 짓는 건 말한 것이 없다. 이게 말이 되냐고. 그거 자식농사. 아, 자식농사. 자기 간치는 오직 자식농사밖에 없잖아.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자식농사 탁 튀어나오고. 그러면 다시 만약 치인사천이라는 게 이게 치인이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농부로 볼 수는 없을 거니까 사람을 다스리고 하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만약 왕이라고 하면 왕 노릇을 하는 것은 농사 짓는 것에 비견될 수 있지만 농사 짓는 게 가장 탁월하게 잘하는 거니까 농사 짓는 건 말한 것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사천은 색, 부, 지, 치. 맞아, 문장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사람을 다스리고 하늘을 섬기는 일은 농부가 농사 짓는 일을 하는 것보다 뛰어난 것이 없다. 이래도 문장이 좀 불가능하죠. 가면 돼, 여기다가. 사람을 잘 다스리고 하늘을 잘 섬기는 것은 막약색부지 치전이니. 그래서 이게 지금 문장이 뭔가가 이상해요. 일단 의문을 가지고 왕표를 한번 봅시다. 왕표 주석을. 막약은 유막과야 아니라
막약이라는 말은 유 같다. 막과야. 과자는 우리 과자는 뛰어나다, 뭐 잘못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뛰어나다는 뜻도 있죠. 우리 초과하다, 어떤 기준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뛰어나다는 거네. 막이라는 것은 농사 짓는 것보다 뛰어난 것이 없다. 자, 왕필은 그렇게 해석했어요. 일단 주소 볼게요. 색은 농부니 농인지 치저는 무거기 수류하야 기어 제일야라. 농사 짓는 사람이 밭에서 농사 짓는 것은 기수류 다른 종류를 제거하는데 힘을 쓰는 것이 써서 기어 제일야라. 고르게 한결같이 그 밭을 길러내는 것이다. 전기 자연에 불겁기 황병하며 제기 소위 황병이 상성 천명이요 하수 백성이라. 막과 어차라 그랬네요. 그 저절로 그러함을 온전히 하는 데에 황병, 그러니까 뭐 황이라는 것은 흉작이 들거나 작물이 병을 들거나 하는 것에 급하지 아니하고 그 흉작이 들거나 흉작이 될 병을 제거해서 위로 천명을 받들고 아래로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니 이것보다 뛰어난 것이 없다. 그러면 지금 내가 질문은 왕필처럼 해석하면, 지금 해석한 것처럼 해석하면 정치를 사람을 다스리거나 하늘을 섬기는 것에는 농업 기반의 국가 체제로 가야 한다는 말인지,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처럼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인지,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경문 가지고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친사천이 막약색이니 사람을 다스리고 하늘을 섬기는 일은 농부만한 것이 없으니 농부가 가장 뛰어나니. 자, 그럼 만약 정치를 이걸 없애고 농부라고만 해봅시다. 그럼 농부가 농사 짓는 방식대로 정치를 하는 것이 좋다 라고 해석을 1번 그렇게 해석해보면, 그러면 뒤에 문장 주석 보면 농인지 치저는 무기수류하야 희어 제일야라. 전기 자연하야 불겁기 황병하고 제기 소위 황병은 상성 천명이요 하수 백성이라. 농부가 농사일을 하는 것은 다른 종류를 제거하는 데 힘쓸 뿐이다. 그래서 한결같은데 기착하고자 한다. 그들의 저절로 그러함을 온전히 하되 흉작이 될 병을 제거하는데 급하게 하지도 않는다. 다만 그 흉작이 될 병을 제거하는 것이 그것도 위로 하늘을 천명을 개선하는 것이고 아래로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니 이것보다 뛰어난 것이 없다. 이 왕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비유일까요? 정치하는 것을 농사 짓는 것과 비교하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중국 공산당 정부가 중국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해방을 하고 교육부와 선전부에서
대학 교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 정말 여러 중국의 학자들을 모아서 중국 철학사라는 것을 쓰고 국가의 공인을 받는 중국 철학사가 있어요. 인민대 출판사. 인민대 출판사. 이게 1950년대, 1954년 출판된 책입니다. 이 책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노자가 생각한 나라는, 노자가 이상적으로 생각한 나라는 농업국가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럴 때 이게 그 근거가 이 문장이거든요. 색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농업과로도 볼 수 있겠지만 이게 정치하는 방법을 농부가 농사 짓는 것으로 비유한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이제 이렇게 보면 농사라는 게 영어로 agriculture, 그죠? agriculture. culture, 맞나 스펠링? 아, 영어 잘하는 정지선. 이 컬처어인데, 이 컬처어라는 게 문화잖아요? 네. 문화인데, 이 컬처는 cultivated에서 왔잖아. cultivate. cultivate는 경작이잖아, 경작. 닦아는 거. 이거 경작이거든, 경작. 경작에서 왜 컬처가 문화가 나오지? 애들이 빼고. 왜 이게 이렇게 이렇게. 밭을 가는데 왜 그게 문화가 돼? 농사일을 하는데 왜 문화가 되지? 그러면 농사일이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저는 뭐 어릴 때 그냥 촌에 살았으니까 완전히 태양력에 기초한 24절기, 이것에 따라 씨 뿌리고 김 메고 추수하고 뭐 그래요. 그래서 이 24절기에 따라 농사일을 해요. 보면 이 24절기라는 것은 태양이 황도를 돌면서 보여주는 어떤 물리적 시간이잖아요. 물리적 시간인데, 이 물리적 시간을 농사일에 적용을 하면 이 농사일에 따라 24절기가 하나씩 매듭이 돼요. 매듭. 그러니까 이제 제 기억으로는 백중날, 시골에서 백중날, 그 모내기 하고 나서 김매기를 한 번, 두 번 정도 하고 나서 백중날 동네 잔치를 해요. 그래서 동네 잔치를 하는데 뭐 풍물 치고 하면서 사람들이 음식을 해 먹고 막걸리 먹고 술 다 먹고 돼지 잡고 뭐 이렇게 해서 동네 마을 사람들이 잔치를 한단 말이죠. 그럼 이제 이 백중 때는 한 번 쉬어가는 거예요. 쉬어가는 거. 그래서 이게 절기마다 특정한 농사일과 결합해서 문화적 행사를 했어요. 문화적 행사를 했는데 이 물리적 시간이 이제 인간의 문화적 시간으로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컬티베이터가 컬추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농사를 짓는다라는 것은 정말 땅에다가 우리가 작물을 심지만 하늘에 매인 거잖아요. 하늘에 매인 거. 그래서 이 농사 짓는 것과 문화라는 것이 영어 단어로는 어원이 뿌리가 같아요. 영어로는 뿌리가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게
농사 짓는 간단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인류 문화라는 것이 대부분 그 농사일과 관련돼 있을 거니까 일단은 그 정도 생각해놓고 한번 해보죠. 사천이 막약세계니 사람을 다스리고 하늘을 섬기는 것은 농사 짓는 행위를 따라하는 것보다 뛰어난 것이 없다. 막약은 유막과야라. 막약이라는 말은 뛰어넘는 것이 없다라는 것과 같은 뜻이다. 부는 농부라. 색은 농부를 말한다. 농인지 치저는 농부가 밭을서 농사 짓는 것은 무거기 수류 그 다른 종류를 제거하는 것에 힘쓰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기어 제일 고르게 하는데 기차하는 것이다. 전기자연에 그 저절로 거람을 온전히 할 때 흉작이들 병을 제거하는데 급하게 하지 않으며 그 흉작이 되는 병을 제거하는 것은 위로 천명을 개성하는 것이고 아래는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니 막과 어차 이것보다 뛰어난 것이 없다 라고 해서 이제 두 가지로 다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내가 보기에는 그냥 농업 기반 국가 뭐 이것보다는 농사 행위와 정치를 대비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전기자연 그래서 여기서 추석해서 전기자연 이 기가 뭐겠어 물을 받을까요? 기는 뭐 우리가 심는 농작물이겠죠. 심는 농작물의 저절로 걸어감을 온전히 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요새 뭐 보니까 관행농하는 이 고향 친구들 보니까 벌써 상추를 비닐하우스 해가지고 이제 비닐에다가 상추 심은 모종 심은 친구들은 오늘 퇴근하면서 밭에 가서 상추를 따다가 그거를 카톡에 막 사진을 찍어서 올렸어. 상추가 벌써 이만해. 근데 뭐 내가 짓는 그 밭에는 상추 아직도 요만해. 비닐 안 쓰고니까. 그럼 자 다시 상추의 저절로 거람을 온전히 하는 방법. 그게 농사를 짓는 방법인데 상추의 저절로 거라하는 것, 상추가 저절로 거라한 것, 인네이트한 것, 그가 상추가 가지고 있는 천성을 그대로 발휘시키는 것. 그건데 그게 농부가 농사 짓는 일인데 그럼에도 흉작이 들 병이 생겼는데 그것을 급해하지 않아. 그것을 제거할 때 위로는 하늘의 명을 받아들이고 아래로는 백성을 편안하게 해. 그러면 지 선생 그 광수 씨가 그 어쨌든 나무 농사를 짓잖아요. 네. 나무 농사를 지을 때 나무에 병충해가 생기면 그 뭐 약품을 이렇게 처리하나요? 네. 그럼 대부분 살아나요? 병에 진단을 하고 그에 맞는 약을 줘요. 그러니까 그럼 뭐 이게 번지거나 이럴 일들이 있으면 빨리빨리 처리해야겠네. 네. 여튼 그런 것만 제거하고 그 제거할 때도 위로는 천명을 따르고 아래는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 그러면 지금 농사 짓는 걸 가져왔는데 농사 짓는 방법이 두 개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게 거수류 그랬고요. 두 번째 황병 두 개네요. 다른 종류를 제거하고 황폐하게 시키는 병증을 제거하고 하면 그 자연을 온전히 하는 게 맞나요? 예를 들어서 상추를 박고랑에
항고랑을 심으라는데 상추가 아닌 놈들은 제거하고, 그쵸? 상추가 아닌 놈들은 제거하고, 황폐하게 될 병을 구제하고, 그러고 나서는 얘들이 그냥 놔둔다? 그런데도 이 황폐하게 될 병을 제거할 때도 위로는 천명을 따르고 아래로는 백성을 편하게 한다. 이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냐고. 그럼 문장을 여기서 끊어야겠네. 제기 소위 황병, 그 황폐, 그 흉작이들 질병을 제거한다. 그러면 이제 상성 천명 하수 백성, 위로 천명을 받들고 아래로 백성을 편안히 하는 것은 농사 짓는 것만 큼 뛰어난 것이 없다. 문장이 이렇게 되네요, 또. 그죠? 그럼 비유이다. 그럼 정치를 어찌해야 된다는가? 정치를. 이걸 비유라면 정치를 어찌해야 된다는가? 농부가 농사 짓는 것처럼 정치하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농부가 농사를 어찌 짓냐면 한 종류를 심어놨는데 다른 종류를 제거하고, 그게 흉작이 될 질병을 제거하고, 그러고 나서는 그 종류가 그 가진 작물이 그가 가진 기질이나 소질을 자연스럽게 발휘하도록만 하는 것, 그렇다네요. 그럼 이제 정치를 하거나 천명을 받들거나 하는 것은 뭐 농부하는 것처럼 그 정도로 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 그러면 이제 결국은 정치를 어찌한다는 거야?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연스러움을 온전히 해주기 위해서 다른 종류를 제거하고 황폐해지는 질병만 제거하고 놔둔다는 얘기인가? 그까지 확대 해석해도 되는 걸까? 어쨌든 또 봅시다. 그 다음 문장을 보고 나중에 생각합시다. 후유세인이 시위 조복이라. 오직 농사 짓는 것이니 이를 일러 일찍 복종한다. 무엇에 복종하지? 조복하는데 일찍 복종해요. 목적어가 없네. 그래서 목적어를 상이라고 주석에 달았는데, 상이라는 상도라고 해봅시다. 상도. 항상된 도에 일찍 복종하기 때문이다. 조복은 상야라. 일찍 복종한다는 것은 항상된다는 것이다. 이것도 문장이 가죠. 조복은 상도에 일찍 복종한다는 것이다. 조복 위지 중적덕이라. 일찍 상도에 복종한다는 것을 일러서 덕을 쌓는 것을 중하게 여긴다 라는 것이다. 유중적덕하고 불욕 예속이라야 연후에 능사 조복기 상이라. 고로왈 조복 위지 중적덕이라. 오직 덕을 쌓는 것을 중시하고 날카롭게 하거나 속 빨리 하려고 하지 아니해야만 그런 연후에 능히 그 항상됨에 조복할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조복을 일러서 중적덕이라고 한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복하고 적덕하고, 이 조복하고 적덕은 또 어떤 관계라? 덕을 또 어찌 봐야 돼? 그러니까 덕이라는 게 노자가 말하는 덕은 어쨌든 버추어는 아니죠. 버추어는 아니고 생명력. 그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살려고 하는 의지들을 살게 해주거나 그 의지의 힘이 덕이었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것에 따르면. 그러면 일찍 복종한다는 것을
그러한 자연물 또는 사람들을 살려고 하는 것을 계속 쌓아주고 그것을 중하게 여기는 것이 조복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오직 그렇게 살려고 하는 힘들을 중시 여기면서 빨리 날카롭게 하지 아니한 연후에야 그들로 하여금 그 상도에 일찍 복종하게 할 수 있으니 조복을 일러 중적덕이라고 하는 것이다. 왕편이 이렇게 풀었네요. 중적덕이면 덕을 쌓는 것을 중시하게 되면 무불극 그랬네요. 여기서 극은 능이죠. 극 그랬는데 극은 능. 능하지 못함이 없다. 다 능할 수 있다. 무불극 능하지 못함이 없으면 저 막지기극 그 끝을 알 수가 없다. 덕을 계속 누적해서 쌓는 것을 중시하면 하지 못할 것이 없다. 하지 못할 것이 없으면 그 끝을 알 수 없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적덕의 개념을 알겠네요. 적덕이라는 것은 살리는 힘이겠네요. 살리는 일 또는 살리는 행위. 자, 그럼 다시. 요새 이제 한참 모종을 심는데 밭에서 모종을 심을 때 농부가 그 모종한테 무슨 생각으로 모종을 심어요? 잘 살아라 그러고 심겠죠. 죽지 마라 이러고 하고 심겠죠. 정말로 그러더라고. 내가 우리 와이프를 보니까 뭘 모종을 심으면서 잘 살아 이러면 톡톡톡 쳐 흙을. 그 마음이죠. 살리는 마음이죠. 그럼 적덕이라는 게 살리는 거네. 살려내려고 하는 힘 또는 살려내려는 마음을 중시하게 되면 하지 못할 게 없고 하지 못할 게 없으면 그 끝을 알 수 없다. 그럼 농사 짓는 사람이 씨앗을 뿌리면서 죽기를 바라고 씨앗 뿌린 사람은 없겠죠. 살리려고 살라고 씨앗을 뿌리겠죠. 여기서 보면 도는 무궁야라. 도라는 것은 한계 끝이 없는 것이다. 막지기극이면 가이유극이요. 그 것을 알 수가 없게 되면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 이건 정치 기술로 봐야 되겠네요. 주석 볼게요. 이 유궁이 리국이면 비능유궁야라. 유궁이니까 끝이 있는 것으로서 리국 나라에 임하면 나라를 리라는 것은 임하다 다스리다 나라를 다스리면 비능유국 나라를 소유할 수 없게 된다. 그 다음에 유국지모는 가히 장군이 나라를 소유하는 것에 있어서 모 음원이 되는 것 즉 근본이 되는 것이 바로 나라를 장구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니 주석 볼게요. 국지 소위 안을 미지 모라. 나라가 편안하게 되는 까닭을 일러서 어머니라고 한다. 중적덕은 시유도기근 연후에 영말이니 내덕 기종야라. 덕을 쌓는 것을 중시한다라는 것은 오직 그 뿌리를 도모한 이후에 그 지역 말단을 경영하는 것이니 그래야만 그 끝을 얻을 수 있다. 시위 심근고저하고 이를 일러 뿌리는 깊고 뿌리가 안착된 것은 단단하다라고 하는 것이니 장생구지시도 이것이 오래 살고 오래 유지하는 도이다. 그랬네. 결국은 농부처럼 정치를 하라는 얘기네. 그러면 자 농부처럼 정치를 한다는 게 살려주는 힘. 정리를 하자면 핵심 키워드는 그렇겠네요. 전기자연 이거 하나 하고 뭐 적덕이겠네요. 이 두 가지가 치인 사천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치인 사천이라는 게 정이라면
정의 핵심은 이거네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네. 그러면 이것 안에서 이제 적덕이라는 것은 살리려는 거고, 살리려는 마음일 것이고, 이거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발휘 되는 것이죠. 발휘. 그들이 자신을 발휘하는 것일 테고. 이 두 가지 정도이겠네요. 그죠? 농업 기반의 국가는 아닌 것 같아요. 농부가 농사 짓듯이 정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정치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네요. 그죠? 그래놓고 농부가 농사 짓듯이 하면 끝이 없을 것이고, 끝이 없으면 국가를 소유하게 될 것이고, 국가를 소유하되 근본이 있어야 되는데 그 근본이 되는 게 있어야만 국가가 장구할 수 있다. 그래서 국가를 편안히 하는 것을 국가의 어머니라고 하는데, 국가의 어머니는 바로 적덕하는 것. 그 엄마가 자식을 살리려는 마음을 가졌잖아요. 그럼 엄마의 마음, 이게 뭐네요? 어머니 마음이래요. 모심이고 이 모심이 이루고 그러네요. 그러면 장생부시할 것이다. 그러면 엄마가 자식한테 하는 마음, 자식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은 농부의 마음과 같고, 그 마음으로 정치를 하면 나라는 뿌리가 튼튼하고 그 뿌리는 안착을 굳건히 해서 나라가 아주 오래 갈 거야. 이렇게 말한 건데, 정말 그런 정치를. 아까 이제 그 전기자연하고 그 두 가지 농사에서 거수류 또는 재황병 때 그러면 그게 전지기원하고 같은 거냐? 그건 아니겠죠. 좀 전지기원 뭔가 그런 걸 제거하고 이런 건 안 하는 거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적덕이라는 게 적덕의 마음 때문에 그 수류하겠죠. 그 수류를 할 것이고, 적덕 살리려는 마음 때문에 황, 병 이걸 하겠죠. 이거 두 개를 하면 어쨌든 살리려는 마음이니까, 이게 살리려는 마음으로 이걸 해내면 걔가 지가 이렇게 발현한다는 의미겠죠. 그럼 이거 정치 안에서 얘기해 보자고. 정치 안에서. 그러니까 정치에서 거수류를 하면 의견이 다른 사람을 제거하고. 그러니까 선생님 질문 그거잖아. 예.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거수류의 수류는 다른 종류잖아요. 다른 종류, 노자가 말하는 다른 종류는 지금까지 뭘까요? 그러니까 가령 19장, 20장, 21장에도 확불황 나오고, 이게 이 셋 중에 어디에다 확불황 나오죠? 77장 확불황? (77장에도) 확불황이 나올 거예요 아마. 그래서 성인의 말씀, 성인을 잘라 없애야 돼. 그리고 학이 아닌 것을 학문으로 삼아야 돼. 할 때 수류는 학이라고 말하는 것들, 성인의 말이나 성인이 가르쳐주는 지식, 이것을 말하는 사람이 다른 종류 아닐까요? 노자식으로 이해해보면. 그래야 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현대에서 뭐 어떻든 그 뭐 교조주의라든지 막 이런 것들을 다른 기타 의견을 배제하거나 뭐 그 인정하지 않는 뭐 그런 것들이 좀 그러니까 이제 밭에서 이렇게 보면 가령 우리는 뭐 화학 비료나 뭐 농약이나 전혀 안 쓰고 농사를 짓는데 이 모종을 심어놨잖아요. 모종을 심어놨는데 잡초들이 더 얘들보다 성장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 잡초를 베어주지 않으면 얘들이 상추가 나중에 이 4월 말쯤에 심었는데 한 6월 되면 걔 밑에서 햇볕을 못 받아서 모종 상태 그대로 있어요. 그걸 잘라줘야 이게 자라는데 얘네들 수류가 그러니까 성인 또는 성인의 말, 지식 뭐 이런 것들이 잡초라면 이것이 이렇게 막 무성한 상태에서는 색인들의 생각, 색부들의 말은 나타날래야 나타날 수 없으니까 이걸 제거하고 또 그것이 아니라 또 이제 프로파간다가 나타나가지고 농부들 사이에 프로파간다가 나타나서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막 해가지고 그들의 순수한 마음을 막 없애버리는 그런 상태도 제거하고 그래서 그들이 저절로 그런 것을 온전히 발휘하게 하는 조건들. 그러니까 최소한의 개입 이 조건들만 없애주는 개입 이게 지금 친 사천의 정치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어때요? 거기까지는 좀 아닐 것 같아. 그것까지는 아닐 것 같아. 그럼 생각이 어떻게? 그러면 노자가 여태까지 얘기해 온 거는 최소한도 없어야 되는 건데 최소한의 개입도 없어야 되는 게 저는 노자가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그 풀 생각을 했어요. 그래 그러면 잡초만 뽑아주는 정도? 이 생각을 했는데 그건 또 아니고 또 옛날에 그 일본의 어떤 그 건강한 사과 키우는 그런 거 나왔는데 거기는 풀도 안 뽑아요. 그 농작물을 심을 때 거기서 자생하게끔 또 그런 거 생각하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이제 갈등이 생겼던 거죠 저도. 그래서 그러니까 결론. 아니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거라고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놔둬야 돼. 내가 보기엔 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 뭔가 좀 봐봐요. 네. 봐봐요.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이제 아이들을 좀 기준으로 보면 자연 상태의 아이들을 두면 그 자연 상태 아이들은 다 다르죠. 가난한 아이, 뭐 부잣집 아이, 뭐 권력자 집안 아이, 뭐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를 그냥 자연 상태에 놔둬버렸어. 놔둬버리면 그러니까 서울대를 다니는 애들은 다 부잣집 아들이잖아요. 강남 아이들이 대부분이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기회조차도 공정하지 않잖아요. 불평등하잖아요. 그럼 그것을 최소화시키는 방법, 이러한 방법들을 해야 된다고 말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지금 선생님 말해놓고 지금 말한 것 때문에 탁 떠올랐는데 잠깐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77장으로 가보자. 77장 77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77장 자, 77장 읽어봅시다. 조선님 찾으셨어요? 77장? 77 됐어요? 다 찾았어요? 네. 천지도는 기유 장궁여와 호자를 억제하고 하자를 거지하며 유여자를 손지하고 부족자를 보지하니 천지도는 손유여의 보부적하고 여기까지. 하늘의 도는 그것이 장궁과 같구나.
살을 그러니까 실을 매지 않는 펼쳐진 활과 같구나. 고자를 높은 부분을 억누르고 하자를 낮은 부분을 들어 올리며 기여자를 손지 넉넉한 것을 드러내고 부족한 것을 보지 도와주니 천지도는 손유여이 보부족하고 넉넉한 것을 드러내서 부족한 것을 보완하니 하고 그래요. 그럼 자 다시 여기서 장궁 나왔단 말이에요. 장궁.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활을 보면 활의 이 줄을 안 매면 전통활을 보면 줄을 안 매면 활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걸 살을 매면 이렇게 되죠. 실을 매면 이 평상시에 전투나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고 평상시 나눌 때는 실을 풀어버리면 활이 이 모양으로 돼요. 그럼 장궁 그랬으니까 펼친 활과 같으니까 실을 맨 거죠. 실을 맸는데 높은 것은 누르고 낮은 것은 들어 올린다. 넉넉한 것은 드러내서 부족한데 보태주는 거야. 이게 천지도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또 이제 그 나머지 읽어봅시다. 인지도는 저 불연냐라. 사람의 도는 그렇지 않다. 손 부족하여 이봉 유여하니 숭능 유여로 이봉 천하리요. 부족한 것을 드러내가지고 넉넉한 것을 받들게 하니 누가 능히 넉넉한 것으로서 천하를 받들게 할 수 있으리요. 이랬어요. 인 반대라고 그랬죠. 그럼 다시 돌아가세요. 이걸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류를 제거한다라고 했을 때 이걸 제거하지 않으면 이게 더 커지겠죠? 이렇게? 높은 건 더 높아. 부자는 더 부자 될 것이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돼서 이 격차가 자꾸만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류를 제거하고 황망을 제거하고 한 방울이 눌러내리고 끌어올리고 눌러내리고 이거겠죠. 만약 우리 정소 선생님이 말하셨으면 이거 떠올리지도 못했을 텐데 떠올렸어요. 그렇지 않을까? 이게 그 무거 수류라는 말을 그래서 귀여 제일야. 그래서 이 제일이란 말이 여기서 이것 가지고 보면 어쨌든 이거를 제거하고 이것을 제거해서 귀여 제일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런 상태 제일로 귀착시키는 거. 만약 77장을 가져와서 해결하면 이 문제를 해소하면 그래서 이 지금 59장의 이 말은 기어 제일이란 말은 장활일 수 있겠네요. 장궁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손 유여 보 부족 이것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거 아닐까? 뭐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우리 정성훈 교장선생님께로 질문한 것이 이게 어쨌든 저 방식은 노자식으로 얘기하면 어쨌든 노자가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두 분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네, 근데 제가 자꾸 노자 안에서 이게 혼동이 된다고 할까? 아니면 그 방법을 찾아가는 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를 생각을 해보면 근데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도 이제 제가 어떤 부분에서는 동의가 되냐면 내가 우리가 뭔가 사람한테 어울릴 때 그야말로 내가 노자 정도가 되면 흔들릴 게 없으니까 어떤 게 와도 어떤
비바람이 몰아 쳐도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가 조금 될 때까지는, 심지가 굳어질 때까지는 가지가 처질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이제 과정에서 필요한 거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혹시 한다면 그 과정에서 이 내용이 그 과정에 있는 거면은 맞는 걸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꾸 지금 보니까 지금 어쨌든 지금 치인 사천 하는 사람 관점에 있는 거잖아요. 네. 치인 사천 하는 사람의 관점이라는 것은 어쨌든 뭐 어떤 경제에 가 있는 사람이 되고 네. 그 경제에서 농부들이 하듯이 한다는 게 이런 방식일 거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표현이 그렇게 드러난 거지만 그 자체가 그러니까 노자적 사고에서는 그러니까 친다라는 표현보다는 살리고 죽이고가 그 자체를 놔두는 방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살짝 드네요.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개입이라는 것이 최소화될 텐데 네. 이건 어쨌든 소극적인 의미라도 개입은 개입 아니냐. 근데 이건 뭐 왕필의 주술이니까 왕필이 그렇게 보는 거니까 어쨌든 노자식으로 얘기하면 치인사천 사람을 다스리고 하늘을 섬기는 것은 농사 짓는 것만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농사 짓는 것은 조복, 일찍 도를 따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데 조복은 뭐냐? 살리는 것이다. 덕을 쌓는 것이다. 덕을 쌓으면 이렇게 된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덕이라는 게 전혀 다른 의미의 덕이죠. 살려주는 덕이니까. 어쨌든 저도 이 첫 문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헷갈렸어요. 헷갈려서 근데 지금 뭐 어쨌든 정치하는 사람이 이 농사 짓는 것 방식으로 정치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의미로 이제는 좀 의미가 분명해졌네요. 뭐 다른 조 선생님 뭐 하신 말씀 있나요? 없습니다. 컨디션이 오늘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선생님 다시 뭐.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아니 만약에 그런다면 저 이해가 가는데 그 거수류 제황병이 적독 쪽에 그 설명하는 데 있으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전기자연 하는데 거기 설명이 그 붙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 왕필 주석도 불걷기 황병, 대기 소위 황병 이거를 문장 어디에 끊을까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했어요. 했고 제가 보기에는 그 불걷기 황병, 제기 소위 황병이라 여기서 문장을 끊어도 좋을 것 같고 문장 거기서 끊겨야 될 것 같고 상성 천명 하수 백성 막과 어차라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 수류를 제가 보기에는 농사를 또 잘 짓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또 이게 가만히 놔두면 그가 땅을 다 차지하고 빈부격차 일어나고 그럴 수 있는 수류일 것 같아요. 그죠? 정지 선생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뿌리가 굳건해서 오래 갈 거야라는 결론을 염두에 두고 과정을 아니 자기는 나무 농사를 지으니까 뿌리가 아주 착근이 잘 돼서 땅에 단단히 박혀 있으면 나무가 잘 안 죽나요? 그러면 분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분재 말고 나무가 잘 죽냐 안 죽냐 안 잘. 굳은 뿌리는 필요가 없어요. 나무 그쵸. 오래 서 있으려면 필요하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